지금 우리 이 고발 사주 논란 막 하고 있다 갑자기 난데없이 정말 난데없이 이재명 캠프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. 검찰 이거 내용도 감찰해야 된다. 근데 이거 뭘 감찰하자는 건지 일단 한번 쭉 설명 좀 해주세요. 예, 그러니까 지금 KBS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2017년 2월에 이제 성남에서 사업가라고 하는데 이제 2010년 이전에는 조직폭력원이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. 네, 근데 맞아요. KBS 기자도 그 부분을 인정하시는 네, 것 같아요. 맞아요. 왜냐하면 2010년부터 사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2010년부터 뭐 코마 트레이드 뭐 이런 네.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2017년 2월에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조사 뭐 불법적인 일을 했죠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인터넷 도박장 운영, 경찰관 뇌물 등 이런 사건이 이제 관련돼서 수사를 받는데 중앙지검 강력부의 수사 검사가 계속 이 사람한테 뭐 성남시장이라고 딱 찍어서 뭐 경기지사 이렇게 쪼개서 말을 하진 않고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후보라고 찍어서 말하진 않고 뭐 SNS 뭐 자주 하시고 축구 좋아하는 분.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러면서 성남에 있는 그분이랑 관련된 거를 좀 얘기를 해라. 오. 그러지 않으면 가족들도 뭐 불이익을 입고 별건 수사도 하고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게 이제 검찰이 또 어떤 정치 공작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KBS는 하고 네.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상하게 이재명 캠프 대변인들이랑 어제 오늘 방송을 했는데 어제는 마지막에 빠졌어요. 아예 이 주제가 들어가는 걸 별로 안 달가워하더라고요. 오늘도 이경 대변인하고 방송을 하는데 자신들은 이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대 방송에서. 진짜? 네, 그랬더니 앵커가 아니 김남국 수행실장이 얘기했는데요 감찰하라고 뭐 남국 얘기한 거였어? 남국 수수해. 김남국 의원님은 세게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네. 당황하시더라고요. 아니, 그래서 누나 어저께 나 우리 정치쇼에 SBS 정치쇼에 누나랑 근태기 형 나왔거든. 근태기 형한테도 형 이거 할까 하다 아 뭐래 그런 거를 그냥 윤 총장이나 해. 근데 KBS 이거 되게 그래도 자세하게 하고 뭐 무슨 라디오에서까지 자세하게 하던데. 내가 있잖아. 어. 우리 남국이는 애가 순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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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고도의 정략적 생각을 안 해. 그러니까 나는 저 KBS 그 보도를 보면서 누나 뭐라 생각했는지 알아? 얘네들 이재명에 대한 고도의 안티인가? 저도 고도의 안티야? 자기들은 이재명 진짜 띄워주려고 했는지 뭘 모르겠는데 고도의 안티야? 왜 그런지 알아? 이게 딱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이거 있었지? 치고 자, 사진하고 청취자 뭐. 여러분 궁금하신 분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편 파타야의 살인 2편 수장한 시장님이었나? 2편이? 시장님과 뭐였나? 그거 있습니다. 그 두 개를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어요. 파타야 살인 사건부터. 심지어 그때 기사 찾아보시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에서 김상중 씨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출연하지 마라, 녹화하지 마 이런 거 있었다는 얘기 보도도 있었잖아. 그렇지.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 지사라면 참. 그러니까 잊었던 걸 다시 되새기는 거네. 김부선 씨 나올 때 바지 얘기도 했고 형수 욕설 나올 때 미안하다고 했고 온갖 다 했는데 왜 지금 와서 코마 트레이드 얘기 또 하냐고. 그 화가 날 수가 있다니까. 그래서 근태기 형이랑 이경 대변인은 안 하려고 그런 하려고. 거야. 근데 우리 남궁이 역시 순수해. 막 하려고. 남국이가 있구나 감찰해야 그런 돼. 거야. 그래서 나는 KBS가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고도의 안티다. 아 그럼 이거는 저기 뭐 계속해 해도 돼. 계속. 윤 아니, 후보한테 재밌어. 이건 나쁠 것도 아니네 그러면. 그러니까 저도 오늘 좀 전에 이제 방송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. 이재명 후보는 이게 소환되는 걸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왜냐하면 아니 KBS 기자도 인정하시잖아요. 전직, 조직, 폭력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. 그분한테 계속 아니 이재명과 관련 이재명으로 추측되는 이재명 후보로 특정되는 듯한 네. 사람하고 잘 알지 않냐. 얘기 좀 해라. 그러니까. 아니 그러면 어떻게 아시는 사일까? 우리가 전직 조직 폭력원은 변호사 경력할 때도 잘 알기가 쉬운데 뭐 그렇죠. 변론을 해줬다 이런 몰라도 그죠? 근데 변론을 해줬다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조직 폭력원과 잘 아는 사이였다. 뭔가 이렇게 뭔가 공유하는 게 있었던 사이였다. 그래서 검사가 자꾸 물어본다 이런 게 알려지는 거 싫어하시고.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해보면 그냥 가만히 곱씹어보면 이 조직폭력회 출신이었던 사람이 이재명 지사의 불법적인 걸 뭔가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캐냈다라는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럼 둘이 관련이 있다는 걸 검찰이 인지하고 얘기했다는
그런 뉘앙스인데. 심지어 어. 조직폭력배보다 더 나가요. 범단 유죄야. 맞아. 그냥 조직폭력배하고 범죄단체 조직 유죄는 그렇지. 차원이 달라. 달라. 범단 유죄. 그 왜 누나 그거 있잖아요. 예전에 송강호 씨 나오는 넘버 3 보면은 최민식 검사 앞에 그 양아치 거기 3명이 나와가지고 검사님 그럼 우리 범단으로 엮어주시는 겁니까? 네 임마 내가 조직으로 범단을 만들어줄게 이런다고. 되게 자랑스러워하잖아 거기서. 와 우리도 이제 전국이니까 그러니까. 범단은 달라요 레벨이. 범죄단체 조직죄 유죄 나왔던 사람이에요. 그냥 동네 예를 들어서 뭐 맞아요. 동네에서 술집 몇 개 하고 뭐 인터넷 도박해가지고 이런 약간 동네 건달이 아니라 그건 보스부터 딱 개파가 있는 조직이라니까. 이 사람 아직도 그 감옥에 있던데? 네, 7년형 선고받아서 감옥에 아직 있고요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는 자꾸 전직, 조직, 폭력원 여기까지만 얘기했지만 네. 사회부 기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조직, 폭력, 두목, 대장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 그렇죠. 분도 있더라고요. 네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범단의 수괴 비슷하게 내지는 범단의 조직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. 이제 불법 조직 폭력원은 확실한 거예요, 그죠? 네, 그 범단 레벨은 모르겠어. 내가 맞아. 넘버 뭐 2인지 3인지 아니면 이제 중간 간부인지는 제가 알 수가 그러니까. 없어요. 근데 뭐 범단의 구성원이었던 거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분하고 뭘 그렇게 이재명 후보가 공유할 게 있겠어요.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들이 싫어요. 하지 말아주세요. 아니, 어제 윤 후보님이 뭐 격정적으로 기자회견 할 때 요 얘기도 살짝 하셨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뭐 저기 감옥에 있는 사람 말 믿고 막 뭐 한다고 막 얘기도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네. 저희가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. 검언 유착 트라우마가 있어서 거기 제보자 모 씨도 그죠? 이제 그 전과가 있는 분이었고, 물론 갱생해서 잘 사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이제 뭐 재소자라든가 뭐 범죄 경력이 있다든가 이래서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제보자 지모 씨와 관련된 검언 유착 네. 그리고 또 있죠 한명숙 전 총리 그렇지. 사건 모해 위증 교사 네. 거기도 대부분 이제 진술하는 제보하는 분들이 다 이제 재소자. 수감자나 뭐 그렇죠. 재소자나 아니면 이제 나오신 분들인데 그분들과 관련된 사건들 얘기 제보하신 게 지금 어떻게 됐나요? 다 그렇지. 사실 이제 근거가 없는 거였음이 밝혀졌는데 그 과정이 되게 지난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나중엔 다 밝혀진다 하더라도 사실 고통스럽잖아요. 그러니까 이 추억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. 트라우마가 있어서 미리 이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걸 본인은. 아니 그리고 뭐 자꾸 한동훈 3차장가 뭐만 있어 한동훈 3차장 윤석열 지검장 여기 또 한동훈 얘기 나오더라고. 근데 이제 3차장 산하에 강력부가 1년 정도 있었을 건데 그때 3차장 원래 특수 1, 2, 3, 4그 공정경제 공정경제 수사분과 그거잖아요. 강력부가 잠깐 있었는데 이재명 저 코마 트레이딩 그거 사장 할 때는 할 때는 아닐 거예요. 아니었을 거야 아마 아니었어요. 내가 알기로는. 저도 네, 그죠?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네.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오늘 같이 방송을 하실 때 옆에 계시는 네. 교수님이 약간 중도 이렇게 약간 민주당하고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으신 분인데 그분이 오히려 2017년 12월이면 이 정부의 기세가 드높을 때인데 오히려 강성 친문들은 이재명 후보를 싫어할 때인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이 정부에 충성을 하기 위해서 이거 너무 그럴 수도 제가- 있다라는 얘기를 종편에서 하시더라고요. 하나 더 받아서 말씀드리면 당시에 윤석열 한동훈 라인은 MB 수사하느라고 다른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. 맞아. 네. 이거 코마 그때는. 트레이드 대표까지 네. 할 상황이 네. 아니야. 다스는 누구 건지 찾으라며. 그래서 그거 찾느라고. 맞아. 예, 우리 두아 누나도 아픔이 있고 저도 좀 아픔이 우리 있지만 다 아픔이 있어. 예, 그 MB를 터느라고 뭐 다른 거 신경 쓸 데가 없어.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지. 이재명 성남시장 뭐 이렇게 그게 큰 그게 아니었어. 그리고 그때만 해도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청와대와 사이가 좋을 때인데 맞아. 그렇지. 굳이 민주당 성남시장 없는 걸 막 주제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은 저기 망해가는 당시 기준 자한당이 아니고 예. 민주당의 친문이었다. 왜냐? 그 다음에 2018년 전임했어요 경기지사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친문의 치열하죠. 적자인 전해철 의원과 저 친문이 아닌 이재명 성남시장과 얼마나 세게 붙었어요? 맞아요. 당시에 성남시장을 낙마하고 시키고 누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그게 누굴까 하는 그냥 우리가 이게 대표적으로 파면 엉뚱하게 갈 수 생각해보자. 있겠네 그러면. 그런 거지. 그러니까 파면 뭐 엉뚱하게 갈 수 있겠네. 열심히 네. 해보시는 거 뭐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저희는 그냥 하시는 대로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는 수신료를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아 그래요. 예. KBS 화이팅 간발해 KBS 뭐 이런 거죠.